3월 둘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 발언에 시장이 화답을 했는데 좀 재밌는 건 제임스 블러드 매파의 대장이죠. 올해 투표권 없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비둘기파로 다시 한 번 더 전향했는데 올해 투표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없는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아직 명확한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런 뉴스 이슈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 제가 3월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1분기가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종목들의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상반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이 한 국가의 올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밑바탕이 나오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정말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경기 둔화가 나온다면은 증시가 그때부터는 좀 하방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약세장이 이뤄질 것 같고, 만약에 그 반대로 뭐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연준 인사들이 뭐 강한 매파적인 발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은 또 증시가 반등을 하겠죠. 1월 달처럼.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3월까지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증시, 그리고 3월 달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네,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글로벌 증시들이 당분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3월 10일 날 고용지표 발표하고요. 14일 날 CPI, 15일 날 PPI, 그리고 17일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22일날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30일날 4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됩니다. 그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뉴스 이슈로 넘어가자면은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막 6%대를 전망한다, 6.5%를 전망했는데 살짝 좀 조심스러웠다. 근데 그 이유는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높은 목표치를 잡았는데 사실 이 달성한 적이 많이 없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뭐 거의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목표에 미달성, 그냥 코로나 시즌 때는 아예 발표도 안 했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8% 성장률이 나왔지만은 그때부터는 3%, 5%를 제시했는데 3%를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성장률은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래서 연준이 생각한 대로 6% 이렇게는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래서 한 5%대 전후로 중국이 준비를 할 거다.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 생각에는 적당히 잡았다. 괜히 막 6, 7% 잡은 다음에 부동산도 거품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뭐 국채 리스크 같은 거 정리하면서 천천히 경기 부양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시진핑 리스크죠. 사실은 오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진핑은 못 믿습니다. 이런 서방 국가들이. 왜냐면 이때까지 보여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높은 성장률 잡는 것도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적당하게 잡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이 14일 전후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죠. 네, 미국의 인플레 감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관련된 내용이 결정이 난다, 이런 가능성이 높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핵심 원자재법 CRMA법을 이제 초안을 공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원칙적으로 합의할 건데, 여기에 동맹국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따로 협의만 맺은 국가들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2차 전제들이 정말 단기간에 또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2차 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2차 전지 업종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튬 이슈도 많죠. 벡터리 핵심 원자재 국유화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수출 주도 국가들이 이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국유화를 하고 여기에다가 세금을 뭐 추가로 붙이던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이런 핵심 광물을 다 아시겠지만은 수입합니다. 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이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한 광물 수입성을 어느 정도까지 좀 빠르게 좀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또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 핵심 광물을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니켈, 코발트 뭐 다 수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도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말씀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핵심 광물 확보 전략, 최근 2차 전지 업종들이 상승을 크게 했고 특히 폐배터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간 게 재자원화, 배터리 리사이클을 20%대로 확대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배터리를 리사이클하게 되면은 웬만한 대부분의 이런 소재들을 다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추출해서 재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럽에 지금 밀고 있는 이 핵심 원자재법에 배터리 리사이클이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라든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주들의 장기적인 재료 확산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차 대수, 폐배터리 발생하는 전망이 어마어마하죠. 그냥 5년 단위로 보면은 거의 뭐 계속 더블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본다면은 2차 전지 업종들, 폐배터리 업종들은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좀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뭐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0%, 코스모 그룹주들은 100%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1000% 이렇게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군 상승 업종들로 관심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또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간 증시 상승 테마를 보시면은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들, 리튬 관련 테마주들이 왜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2차 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SM 그리고 BMW랑도 지금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뭐 아니면 리튬 이런 뭐 2차 전지 모든 관련된 전기차 업종들의 소재 산업들은 뭐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 변수는 다양하다. 이런 것도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 허니문 랠리가 이번에는 거의 없었죠.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대통령을 바꾸면서 탄환했다 하더라도 아직 국회의원 과반수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정책이라든가 법안의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니문 랠리가 없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규제 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반도체, 뭐 부동산, 다른 폐기물 관련된 이슈 종목들 다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핵심 과제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5대 핵심 과제 또 지원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크게 상승했다는 점.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샌드박스 규제도 굉장히 완화하고 있죠. 지금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51개의 과제를 중에 39개를 완료하겠다. 이동성도 강화하고 산업 강화하고 보조하고 환경 인프라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있었던 이런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던 게 이거죠. 보도와 공원은 로봇이 통행하게 하면서 배달 로봇이라든가 배달 산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류 서비스 이런 것들도 규제를 계속적으로 낮춰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본다면은 정부가 지금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공장이라든가 다른 계속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어요. 뭐 땅을 사는 거라든가 부지 성정 이런 거 다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법인세라든가 반도체 칩스법 이런 것들만 통과된다면은 증시의 내부적인 재료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제가 맨날 뭐 한 대 더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2023년도 1분기 기업들 실적은 다 어닝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수출주도 기업들은 근데 사실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그 실적이 가장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가 많이 오르거든요.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가 지원 정책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또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오늘 이번에 주도한 내용들 이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도 뭐 반도체,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테마주들, 우리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왔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색깔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출산은 그냥 이 경제 성장하는 국가들의 필수적인 그냥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유럽, 우리나라, 뭐 일본 다 지금 중국도 지금 저출산이죠. 그런 거 본다면은 저출산 될 수밖에 없다. 나라가 원래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구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번 주는 뭐 크게 증시는 뭐 흔들만한 이슈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들이 빡빡하게 붙어져 있어요. 저는 그냥 금요일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 동향 보고서. 지난달에 말도 안 되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그냥 2월달 증시를 흔들었던 게 이 고용 동향 보고서 딱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고용 보고서가 2월달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시장 전망치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또다시 3월달도 흔들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인들이 투잡 뛰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이제 그 한 가정인데 막 한 가정에서 뭐 한 4명 정도 있잖아. 근데 한 3명이 투잡만 뛰거나 아니면 뭐 원잡 한다 하더라도 한 가정에 이제 거의 뭐 5개, 6개 직업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있었는데 일단은 뭐 고용에 대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요일부터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썸머 타임이 실행이 됩니다. 한 시간 이제 앞당겨지는데 네, 새벽에 좀 더 빨리 일어나야겠죠. 네, 빨리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슈 자체가 워낙에 좀 주도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 이슈에 조금 더 집착하실 좀 집착이 아니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 종목이 안 오른다 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400개 중에 1월달, 2월달에 월간 기준 상승했을 때 상승한 종목은 200개밖에 없다. 2차전지 업종들, 네, 그리고 뭐 책복 관련 테마주도, 로봇 관련 이 테마주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건설 업종들, 뭐 소비업, 특히 소비가 많이 지금 힘들죠. 소비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 뭐 수출 주도 업종들, 이런 뭐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듭니다.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이후에 결론적인 방향이 하방으로 갈 건지 상방으로 갈 건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 위주로 좀 계속적으로 짧게 방망이 잡고 매매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달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호흡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뉴스 이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